안녕하세요. 눈치 없는 남편의 전화로 어제는 5분밖에 찍지 못했던 그림쟁이 박찬호입니다. 박찬호가 5분밖에 떠들지 못했다니 치욕스러워요. 그래도 일단 날 것 그대로 올려봤습니다. 그 이후로 스케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했어요. 그거 말고는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일단 어제랑 구도가 달라져서 사진을 어머, 제 사적인 사진도 들어갔지만 뭐 어때요? 보기 싫으면 알아서 보지 마세요. 일부러 거기 일시정지해서 찾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을 얍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참고용으로 띄워 놓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습기 위에 올려놨고요. 저 창틀은 창틀 겸 제 화단 받침입니다.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식물은 말이 없으니까 나만 말하려고. 허허.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핸드폰 거치대 스탠드 이걸 좀 싸우르를 샀더니 밑 받침이 너무 튼실하지 못해서 자꾸 흔들려요. 로션으로 눌러놨는데도 좀 흔들거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꽃을 잘 봐야 되니까 에어로면 잘리는데 좀 또 불러오게 하면 되지. 일단 꽃만 이렇게 확대해 놓고 어제 여기 조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의 집착으로 뭔가 동양화 같아지길래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단순하게 할 거예요. 낸순. 얘는 레이아웃을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 스케치한 게 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레이아웃 작업을 해볼게요. 오일 파스텔 이거는 인터넷에 브러쉬 만들기 검색해서 오일 파스텔 느낌 내게 바꾸기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을 따서 여기에 이 색깔을 직접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눈으로 보는 거랑 여기서 따지는 색깔이랑 좀 채도 명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쓰지 않고요. 전 그냥 제가 여기서 제 느낌대로 갑니다. 연분홍 같잖아요. 연분홍이고 코랄 약간 이 얘네 분홍은 그래도 좀 분홍.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쿨핑크가 그러니까 코랄이 아닌 핑크다. 어제 구도랑 좀 달라서 구도는 보시지 마시고 보시지 마세요. 히히. 보시지 마시고 그냥 모양만 봅시다. 카네이션이 제일 커서 카네이션 여기가 1번, 이 장미꽃 2번 할 거예요. 사실 그림 보러 온 거 아닌 거 아니까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해봤습니다. 어제 아이패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제가 예전에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한창 작업물을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인스타 이런 거 말고 뭔가 내 포트폴리오처럼 남길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다가 네이버 그라폴리오가 예전 처음에 생겼을 때 뭐 우연찮게 알게 됐고 그때 네이버 그라폴리오가 그 하나 챕터를 열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그런 뭐 이렇게 공모전 그런 것도 많이 열리고 한창 그랬었어요. 물론 거기서 막 엄청 대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몇 번 상을 타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인트를 좀 받았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 어느 순간 개편?
되면서 좀 죽더라고요. 그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올리는 일이 적어지고, 오히려 좀 올리기 쉬운 인스타에다가 좀 더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잉, 어잉.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막 엄청 대단한 작가님들도 보이고, 막 그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면, 헐, 대박, 막 이러고. 막 크라폴리오 뭐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꾸준히 올리니까 뭐 그런 뭐 멤버십 뭐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되게 좋았는데, 얘는 손가락으로 문지르기 기능 같은 거예요. 오일 파스텔은 문질러야 제맛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창 작가의 꿈을 그때 많이 꾸었다가, 전문 작가로 완전히 일해본 적은 없어서 그냥 상업적인 거 뭐 이렇게 주문 제작 받는 뭐 그런 거는 좀 했어도, 뭐 포트폴리오를 막 엄청 열심히 꾸려서 한 그런 건 아니었어 갖고, 하다가 좀 이제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안 하게 됐고, 거기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덜 되면서 좀 아쉬워졌죠. 이거 보면은 아이패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접근도 훨씬 편하고, 이동도 편하고, 꼭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물론 와콤이나 그런, 방금 문자가 왔는데 카드값 청구 문자가 왔어. 마음이 아파. 저는 신카를 씁니다. 남편은 신카 절대 안 써요.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요. 저는 신카만 씁니다. 신카의 재미를 알아버렸어. 다음 달에 나에게 토스! 그런 거? 그리고 할부가 돈이 없어서 하는 할부보다, 내가 이거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뽕을 뽑게 입어야 한다 라는 의식을 다지기 위한 그런 거? 그러니까 20만 원짜리인데 내가 20만 원짜리를 살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저거를 20만 원 주고 샀는데 과연 잘 입을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 때, 그러니까 마음에는 들어. 마음에는 드는데, 내가 저 20만 원만큼을 잘 입을까? 이제 가격이 좀 내 생각보단 비싸다 느낀 거지. 그랬을 때 20개월이니까 일단 나누기가 잘 되는 개월로 할부를 해요. 요새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많잖아요. 할부를 해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한 4개월 할부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잖아요. 그럼 막 계산을 해. 지금 11월이니까 11월부터 11월, 12월, 1, 2월 겨울옷 아우터를 이렇게 4달만 한 달에 5만 원어치만 뽕 뽑아서 입어도 나는 저 20만 원어치의 가격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겨울 외투 하나 사면은 20만 원짜리를 만약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렇게 2월까지는 뽕 뽑기 입지 않을까? 그 정도의 값어치는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지. 4개월. 네, 물론 그 할부를 하는데 저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할부할 수 있는, 한 달에 할부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습니다. 카네이션 완성. 한 줄 더 할까? 위에를 좀 더 바짝바짝 해볼까요? 그렇게 정해서 전 좀 씁니다, 돈을. 근데 제 남편은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한 달을 월급을 받았으면 최대한 한 달을 아껴 쓰고, 다음 월급 받기 한 일주일쯤 남았을 때
그때 내가 돈이 한 이 정도 남았네, 생각보다 뭐 한 이 정도가 많이 남았네, 그럼 그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 그래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둘은. 그래서 한쪽을 따라가기에는 둘 다 가치관, 돈 사용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렇게 좀 강제하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따라갈까도 해보고 남편도 나를 따라갈까 해봤다가 그냥 각자 그 가치관대로 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레이어를 또 바꿔서 이 살구빛이 표현을 할 건데 봐봐, 이거 회색 나오잖아. 회색. 이렇게 색깔 따는 거는 저는 예전엔 좀 어려워해서 색깔 따는 걸. 근데 뭐 사진도 아닌데 내 맘대로 하면 뭐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색을 이런 색상으로 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좀 더 노랑. 이 색 아닌데 여기서 좀 더 핑크인데. 조금 더 핑크? 저쪽에서 해야 되나? 이쪽에서? 아니, 이쪽은 너무 붉잖아. 그럼 이쪽에서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이거보다는 그냥 노란기가 살짝 더 있어.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너무 핑크인데? 이거보단 조금 더 노랑을 가미해서. 이 정도? 이거보단 좀 더 밝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살색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이 색에 핑크를 추가하면 되지 뭐.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금전적인 거에 대한 협의는 뭐 남편은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끝났습니다. 대충. 얘를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념일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애하고 얼마 안 돼서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 했거든요. 진짜 내 남편의 존재를 거의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고 우리 시댁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하진 않아요. 당사자들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그렇지만 뭐 코미디인가? 이게 예전에 저는 좀 결혼한 지 1년 1주년 기념으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기도 하고 그랬어서 웨딩 촬영을 그냥 그때는 모바일 청첩장이 부모님들은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모바일 청첩장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거든요. 청첩장이랑 청첩장도 직장에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것조차 안 할 생각이었어요. 가족 결혼식했거든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 만드는 거는 그냥 셀프 사진관 가서 친구 불러가지고 안 어울리잖아. 친구 불러다가 찍어달라고. 그 친구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 엄청난 걸 시켜가지고. 아무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셀프 사진관에서 그냥 편하게 대충. 남편이 또 낯을 좀 가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찍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친구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친구를 불러서 대충 찍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좀 사진 욕심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 찍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한복도 찍고 싶고 웨딩 드레스도 입고 싶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나씩 다 클리어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왜 그렇게 그랬냐면 우리가 11월 5일에 사귀었어요. 11월 5일이 기념일이에요.
11월 5일이 사귀고 결혼기념일은 12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20일 만에 결혼했어. 그 사이에 모든 걸 다 끝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또 내식장이 아닌 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식장이 당연히 안 되죠. 예식장은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일단 우리 인원수로 하기에는.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해서 하객 인원 제한을 49명으로 제한할 때고, 또 우리 친척들은 우리 엄마가 막내여서 우리 아빠도 거의 막내 끄트머리여갖고 친척들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더 뭔가 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친척들만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하고 명절 같은 때 차라리 찾아가자, 가서 인사드리자, 그러고 밥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 그게 당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사귀고 한 세 번째 만났을 땐가? 데이트를 세 번째 했을 땐가? 그때 그냥 무심히, 저는 일단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미 되게 평소에도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내 인생에서 결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수능도 뭣도 아닌 결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대업이었어.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되게 뚜렷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그런 선이 아닌 소개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나는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딱 만났는데 너무 괜찮아.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은, 남편이 좀 저보다 연하거든요.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은 그런 타입도 아니었고, 얘가 뭘 알기 전에 내가 데려가야겠다. 얘 연애를 얘기하면 내가 뽀록 날 것 같아서 뭣도 모를 때 결혼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은 그냥 나는 되게 결혼 생각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당신과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나는 운을 띄웠지. 진심반을 담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가 결혼까지 생각한다, 결혼까지 생각했어를 이제 읊었죠. 거기서 부담스러워하면 만나면 정리되는 거고 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며 슬쩍 운을 띄웠는데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할까? 뒤로 가기 위한데. 그럼 우리 결혼할까? 장난으로 얘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우리 오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사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전 신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나쁘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엄마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장난으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는데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 물어봐줘.
근데 얼마 안 돼서인가? 그날인가? 바로였나? 이건 기억이 안 나네. 엄마가 그러면 그 남자 그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랑 이런 거 보내보래요. 그래서 일단 남자분한테, 지금 남편한테 물어봤어. 이런 거 안 불편해? 그랬더니 안 불편하대요. 괜찮대요. 이게 뭐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알려줬어요. 태어난 시랑 뭐 알려줬어. 엄마, 결혼은 할지 말지 내가 정하는 거고 그냥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만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막 요즘 반대를 하거나 막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날 알거든. 내가 얼마나 난리를 칠지. 그래서 나는 상대방은 확정이고 날짜만 알려줘라. 뭐 더 좋은 남자, 뭐 얘랑 결혼하면 죽는다, 막 이런 거는 절대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잘 살지 말지 이제 내가 정하는 거고. 잘 살지 말지 내가 정하는 거고.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할 건데 언제 할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직까진 생각이 딱히 없으니까 그거 정도는 엄마가 물어봐 달라. 그랬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했대요. 사주가. 웃기지. 아무튼 그래? 언제가 좋다는데? 당장 올해 안에 당장 올해 하는 게 결혼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안 그럴 거면 2년 후에 하라는 거예요. 2년 후면 안 될 것 같은데 2년 너무 멀잖아. 근데 올해는 11월이었는데 그때가 그때 엄마가 말해줄 때가 한 11월 중순이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때 날짜를 물어봤더니 12월 뭐 26일, 27일, 26일이 베스트였나? 아무튼 그냥 그래서 엄청 깔깔깔깔 웃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편 이제 큰 누나 결혼 기념일은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다 결혼하는 거냐고 막 엄청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우리 귀여운 남편님께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말한 것을 정말로 시디게 말을 한 거죠. 엄마 나 며칠에 결혼하려고. 우리 어머니 당황. 우리 어머니 엄청 당황하고 응? 너 혼자만 의 생각이 아니냐. 걔가 왜 너랑 결혼하냐. 이 또 스토리를 풀자면 저는 이미 그 시어머니를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동생을 나한테 소개해줬어. 그리고 어머님도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고 거기 간 건 아닌데 가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 너 우리 동네 사는구나 이렇게 됐다가 내 딸도 너랑 동갑인데 했다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네 했다가 혹시 누구누구 아니 했는데 저 친구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이미 어머님도 알고 있었고 어머님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일단 뭐 그냥 뭐 어머님이랑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를 소개해 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친구가 얘가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그냥 이제 일하면서 그냥 저렇게 마냥 놀고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소개시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가 아니었어. 처음엔 나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 해가지고 내가 소개시켜 줄 사람 구했지. 안 하려고 좀 이렇게 망설이는 애를 설득해서 했지. 근데 이제 신우가 이제 신우가 된다 의 친구가. 근데 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작 말하지.
난 이미 말을 했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 뭐 취소를 하면 그럼 그땐 내가 나가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취소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러면 그쪽에서 취소를 하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때 네가 해달라. 그래서 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으면 동생이란 걸 숨겼어야지. 동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냐.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친구가 그러니까 그 내가 소개시켜 주기로 한 친구가 이제 집이 서로 너무 먼 거예요. 이제 용인 쪽에 살았고 내 친구는 목동에서 사는데 너무 멀잖아요. 일터도 그쪽이고 서로 다 자기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차라리 일터가 서울이고 막 이러면은 이렇게 뭐 만나기라도 할 텐데 그냥 친구가 좀 고민을 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집은 용인인데 일하는 데도 그쪽이랑 가깝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해봤는데 좀 너무 먼 것 같다. 그래서 난 그냥 소개팅 그냥 아직 얘기 안 했으면은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었다 봐요. 아무튼 그래서 내 남편도 누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라 그랬대요. 그 전에 2번인가 소개팅을 이미 했었대. 근데 좀 나는 소개팅이랑 아닌 것 같다. 남편이 숙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던 존재로서 얼마나 힘들었던 소개팅이었기에 나 잘 나오고 내가 이걸 삐뚤게 해놓고 있었네. 다들 괜찮죠? 어차피 나 떠드는 거 듣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래 가보자. 나왔던 거지. 나왔다기보다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이런 중동생이라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막 연락 왔냐고 그래. 아니 연락 안 왔는데 그래. 했더니 제가 연락 잘하게 말해보겠대요. 그러고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다 알지. 내 친구 동생이라는 거. 너무 웃겼어.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누나 친구라는 거. 제가 또 이름을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 이름을 들어봤을 건데 친구한테서 그 친구 이름이 아니니까 당연히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아무튼 대화를 했는데 저는 원래 소개팅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뭐 어디서 언제 시간 언제 되시냐 어디서 언제 만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거든. 왜냐면 막 그렇게 그때 다 떠들고 나면은 막상 만나면 할 말이 없거든. 소개팅 때 말을 그래도 대화 주제를 좀 맹들어 놓기 위해서 그럼 그때 봬요 이러고 그때까지 잘 건강 조심하시고 그때 봬요 이러고 보통 끝내는데 말을 안 끝내요. 본인 쉬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했던 일이 쉬는 날이 이렇게 규칙적인 게 아니고 막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았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쉬는 날이었던 거지. 그리고 연락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분명 끝맺음을 티내는 연락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소개팅 많이 안 해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속으로 친구 동생이니까 친구 동생만 아니었어도 저는 하면서 이미 말했을 거야. 저는 소개팅 전에 연락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다. 만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면 정작 만나면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끊으려까 했는데 또 친구 동생이니까 그래 내가 좀 더 해주자 그래 쉬는 날이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하는데 되게 나름 되게 매너 있고 센스 있고 막 이렇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웠어요. 그리고 일단 그 상황도 너무 웃겼고 내가 누나 친구라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근데 막 누나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 했는데 습관처럼 나온 거야. 제가 빠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제 누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막 친구 이름을 그냥 막 누구 누구 이렇게 부르니까 제 남편은 좀 버릇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도 했대. 근데 뭐 누나가 뭐 한 사람이니까 뭐 만나보면 알겠지 뭐 더 얘기해보면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너무 밝게 있나? 더 어둡게 할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연락이 거의 끊기지 않게. 그래서 내가 도발을 했지. 좀 이렇게 내성적인 걸 아니까. 응. 자기 되게 일찍 출근한대요. 일찍 출근해서 한 30분 일찍 출근한대요. 원래 출근 시간보다. 그럼 출근은 뭐 하냐. 이렇게 일찍 도착하면 차에서 책을 좀 읽다가 간다. 허세 봐라?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일찍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좀 전화로 나 좀 깨워달라. 도발을 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도발을 했나 봐요. 하여튼 좀, 자기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대요. 그리고 그 전에 막 떠들 때, 나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졸려 죽겠는데, 더 이상 타자 칠 힘이 없는데, 연락은 계속 오고, 그래서, 나 타자 치기 너무 힘든데 그냥 전화로 할까요? 이랬더니, 자기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전화를 어떻게 하니에요?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니요? 뭐지 카톡은 되게 쉽게 하면서 그것도 일단 웃겼어요. 근데 놀리고 싶어가지고 왜 못하냐 해라 뭐 캥기는 거 있냐 목소리가 이상하냐 자기가 내일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전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쯤에 전화를 하겠대. 그래서 해라 했더니 다음날 진짜 한 거 있죠. 왜 뒤로 가기가 맘대로 됐어. 근데 진짜 했어요. 진짜 했는데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거야. 연하의 그 매력이 이런 건가? 부끄러우면서 하길래 또 받아줬죠. 너무 웃겼어요. 그때부터 전화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친구들이랑 주말에 템플스테이를 가기로 했어요. 템플스테이를 해인사로 멀리도 갔어. 해인사로 가기로 해서 해인사에서 해인사로 가는데 이제 막 보통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면은 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뭐 연락을 안 하거나 핸드폰을 뭐 최대한 안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그럴 것 같다고 하니까 막 되게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귀여움은 이 세상 귀여움은 그런데 갔는데 뭐 핸드폰 상관없나 봐요. 내는 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근데 자기 오늘 회식이 있대.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막 동영상 찍어서 그때 또 비도 막 예쁘게 왔어. 그래서 비 찍어서 그냥 카톡에 남겨놓고 그냥 난 전화한 적 없는데 내 친구는 내가 지금 남편이랑 그때 템플스테이 가갖고 맨날 전화한 줄 알아. 나 전화 거의 못했거든요. 일하고 있고. 난 그냥 바깥에서 멍하니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였어서 그러니까 막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때였거든요. 근데 막 자기 직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자기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자기가 확진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뭐 하면 뭐 능동 감시자 뭐 그것도 있고 뭐
계속 3일 동안 열이 나는지 체크한 다음에 3일 동안 열이 안 나면은 뭐 그제서야 출근할 수 있고 뭐 아무튼 막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내가 템플스테이 끝나도 뭐 만날 수 없다. 그 뭐 만나는 게 미뤄질 것 같다.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에 왠지 이 연락만 이렇게 지속이 되면 만남이 흐지부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뭔가 약간 일이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점점 뭐 연락만 하다가 미뤄질 것 같은 거야. 나도 좀 그게 좀 싫었고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은 보고 싶었고 친구 동생인 걸 나도 알지만 진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근데 그냥 그래도 친구 동생 밥은 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1%와 내가 생각해도 나 쓰레기였네. 그런 마음 1%와 함께 너무 이제 해인사에서 나오는 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해인사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되게 험난했거든요.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오는데 그 소식을 들어봐 얼마나 청천벽력이야. 짜증나잖아요. 진짜 오늘 아니 이번에 안 만나면은 이제 안 만나질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내가 비록 씻지도 못하고 비도 쫄딱 맞고 꼬라지가 이 꼬라지지만 그래도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오늘 보자 이 말이 나왔죠. 그랬더니 안 피곤하니에요. 나 괜찮다. 근데 혹시 와줄 수는 있냐? 내가 용인까지 가기는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근처 카페나 그런 데서 그냥 만나자. 나는 괜찮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랬더니 좀 망설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쯤이었거든요. 8시 안 됐나? 8시쯤이었나? 그냥 오늘 차라리 빨리 보는 거 어떠냐고 그랬을 때 망설였어. 남편이. 아무튼 망설일만 하지. 왜 모르는 누나가. 아무튼 그렇게 망설이다가 알겠대요. 오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나도 이제 씻고 준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씻었어. 머리는 감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머리부터 막 감았어.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어디서 만나려고 보니까 나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본인도 이제 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넘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9시 그러니까 뭐 거의 9시 다 돼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갈 데가 없다. 이제 오면 갈 데 없는데 어떡해요. 그때 막 다 10시 제한이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그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떡해. 나쁜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 동생이었으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나? 아무튼 그리고 또 그런 악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걸 나도 좀 알고 나도 승인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뭐 내 책임이지. 뭘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내 신원 보장이 된 마당에 친구 동생이니까 몰라. 나도 그때 뭐가 씌였나 봐.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그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좀 망설이더니 알겠대요. 좀 많이 피곤해서 막 올해는 못 볼 것 같다. 또 얘기도 했죠. 이제 본인도 그렇대요. 본인도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좀 얘기하고 그만 가겠대요. 알겠다. 서로 동의를 하고. 근데 나는 이제 씻고 화장만 하면 될 줄 알았대요. 집 치워야 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화장은 제끼고 집만 막 미친 듯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집부터 일단. 집 막 치우고 있는데 거의 다 왔대. 망했어. 나 화장 못했는데. 불을 그래서 다 껐어요. 다 끄고 주황색 불들 있죠. 조명들. 그 불들만 켰어.
나도 야같지. 아, 쌩얼이잖아요. 지금 화장하기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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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일단 불을 끄고 눈썹을 막 그렸어요.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틴트만 좀 바르고 그다음에 얼른 예쁜 옷 고를 틈도 없었어요. 일단 그냥 제일 멀쩡한 맨투맨을 입고 추리닝 차림으로 만났어요. 분명히 집 앞에 도착한 게 너무나도 느껴졌는데 배를 못 누르고 어슬렁어슬렁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문을 벌컥 열었어. 왔어요? 이러면서. 진짜 당황스러운 순간들 아닙니까? 아, 진짜 처음에 나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어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나고 얘기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차 다 꺼내가지고 차 주고 커피는 안 되니까 커피는 잠 못 자니까 차 중에 골라보라고 해서 차 주고 차 먹이고 근데 그 너무 졸린 거예요. 내가 그때 한 10시 반 11시까지 떠들었나? 근데 내가 너무 졸린 거예요. 죄송한데 저 이제 자야 될 것 같다고 저 잠잘 테니까 알아서 불 끄고 가주시라고 개또라이 짓을. 아이고 콧소리가 또 엄청 들어갔겠다. 아무튼 개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일단 당황해요. 왜? 이러면서 아 근데 지금 저 해인사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내가 실시간으로 다 연락하지 않았냐.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너무 졸리다. 그래서 자야 될 것 같다. 너무 졸리다. 불 좀 끄고 가시라. 내가 막 알겠대요. 착해가지고 잠들 때까지 자기가 옆에 있다 가겠대요. 그래서 이놈 봐라. 이것도 좀 생각했지. 이놈 봐라. 누나 꼬시려나? 좀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그래 너도 남자구나. 근데 이미 호감은 확인했고 난 어른이고 각오는 했지. 하지만 그냥 정말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옆에 앉아있네.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 나를 위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진짜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며 진짜 잠이 들고 내가 잠든 걸 확인하는데 남편은 원래 내가 침대 아래쪽에 예쁨 존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은 이제 거기를 보면은 거기 예쁨 존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뭐 얘기하다가 내가 잠들 때 우리 집에 좀 봉제 인형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어쩌다 우리 집에 왔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되게 웃겼대. 재밌었나 봐요. 아무튼 그 인형들을 나랑 얘기했던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슉 올려놓고 간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엽잖아요. 지금까지 소개팅이나 뭐 이렇게 봤던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잊고도 남았을 텐데 얼마나 순수해.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데스티니. 이것은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 후로 연락을 계속 하다가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 막 이런 거. 미안해요. 펜으로 계속 쳤어. 이어폰이 계속 나와. 우리 무슨 사이야? 진도를 안 빼.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만났지.
한 번, 두 번? 그러고 한 번 더 만났나? 만났나? 두 번째 어디서 만났지? 아무튼 고백을 안 해. 그래서 나한테 그 정도 마음은 아닌가? 뭐 했는데 아무튼 또 다른 쪽에서 만나다가 어디서 만났지? 만났나? 연락만 계속했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있었다. 우리 집에 에버랜드 자유용권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거를 남자친구랑 가겠다고 안 쓰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 11월까지. 그래서 아씨 친구랑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그때 첫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난 이거 남자친구랑 갈 거고 갈 건데 갈 사람 없으면 친구랑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 그럼 이거 가져가도 되냐?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호감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도 그런 건 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라고요. 허허. 아무튼 그때 가져갔어요. 만난 첫날 우리 집에 왔던 첫날. 그래서 나 에버랜드 언제 가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보 멍청이가 그 에버랜드 그거 생각도 못하고 에버랜드 가고 싶냐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 멍충이가. 그래서 눈치가 없는 건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건가? 그냥 그때 팩이었나? 아니면 막상 생각해보니까 별로였으려나? 이제 나도 온갖 상상은 다 하죠. 나도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백데이가 그게 처음 연락한 게 나 아직도 그냥 10월 26일인가 27일이었고 그리고 11월 5일에 사귀었으니까 눈치를 엄청 준 거죠 제가. 아무튼 그래서 내가 눈치를 엄청 줘서 결국 고백을 하셨고 근데 그 고백이 내가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꽃다발 하나 그냥 이렇게 수줍게 주면서 하는 고백이 제일 좋다 다 알려줬어. 근데 내 남편은 늘 새롭고 짜릿해요. 꽃다발은 무슨 화분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산세베리야 화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줍게 내미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갖고 올라온 것도 아니야. 그때도 집에서 만났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집순이에요. 많이 영상에서도 아시겠지만 집순입니다. 화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줍게 내밀며 사기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내가 그 화분에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작된 지 한 연애하고 남양주 쪽으로 데이트 한 번, 저기 올림픽 공원 쪽에서 데이트 한 번, 그러고 처음에 그 이제 날짜를 이제 어머님한테 대뜸 말하니까 이제 어머님 놀라시고 가족들 다 놀라고 심지어 날짜를 통보했으니까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도 아니고 엄마 나 며칠에 결혼하려고 띠용하지 띠용. 큰 누나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내 친구도 이거 사실이냐. 띠용. 그리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 사실 누나 동생이래. 누나 동생이래. 누나 친구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누나 맞다. 왜 이름이 다르냐 해서 개명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래도 괜찮냐. 고백할 때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요게 이건가? 이거네요. 여기 밑에 내가 이거를 흰색으로 안 하고 지워버렸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셨어요. 나 이거는 뭐 이렇게 결혼 준비 과정에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냥 그냥 얼굴도 보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만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을 하셨고 나는 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기 그리고 내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한테 대뜸 며칠에 나 결혼할 거다라고 말한 걸 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님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서 네 어머니 이러고 만났죠. 그래 만나서 이것이 너의 생각이 맞는 우리 아들의 착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내 아들의 착각 아니냐 내 아들만의 생각이냐 너도 동의한 생각이 맞느냐 그런 걸 물으셨고 난 너무 웃겼고 나는 맞다 같이 생각은 했는데 그냥 우리 둘이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자 그런 거 했지 결코 그 날짜에 진짜 결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했던 건 아니었다. 근데 마침 이제 엄마가 그런 사주 같은 거를 좀 잘 보시길래 엄마한테 그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물어봤던 건데 그 가벼운 물음이 어머님 그냥 엄마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우리도 너무 가까운 시일이어서 깜짝 놀라서 웃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줄은 몰랐다. 근데 나는 진심이고 만약에 어머님도 그리고 남편도 진짜 그런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나는 언제 해도 그냥 그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제 해도 나는 좋다. 이제 그런 제가 좀 말을 잘해요. 그렇게 입을 털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구나 하시고 그때 어머니 막 선물도 준비해 가고 그랬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장할 만한 이제 대여할 만한 공간을 알아보고 그때 코로나도 너무 심해서 밥을 먹느냐 마느냐 어디에서 해야 되나 또 이제 거기는 할머님 할아버님도 같이 계시다 보니까 식구도 우리도 식구가 형제가 셋 거기도 형제가 셋 그러니까 다들 식구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식당은 안 되고 너무 멀면 안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대관비를 내기에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관비를 안 내리는 곳을 최대한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될 만한 데를 좀 찾긴 찾았었어요. 근데 좀 그냥 후보였는데 대관비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근데 제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걸 빨리 끝내고 싶으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한 여기 정도 견적 좀 받고 대관비 안 내고 대신 식사비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몰래 가셔서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관비를 결제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그냥 그 한쪽에서 그냥 조용히 얼른 끝내려고 대관비를 안 내려고 했던 건데 제 어머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왜냐면 할머님이 오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2시간만이라도 대관비를 그냥 내서
그냥 얼른 하고 우리들끼리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그러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어머님은 그냥 이제 대관비를 내고 결제를 하신 거지. 뭐 우리야 뭐 좋죠. 상관없죠. 어머님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감사히 받으며 어머니 저희 대관비 안 내려고 그런 건데 그냥 어머님이 그래도 좋은 날인데 그래 좋게 생각해서 하자. 그래서 속으로 대관비를 냈으면 좀 더 좋은데 알아볼 걸 아쉽다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근데 그곳은 나를 굉장히 열받게 했지만 그거 아십니까? 결혼식 한다고 하기 2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세팅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빡침. 심지어 그 오픈할 때를 사용하기로 해서 걔네가 진짜 전날 준비만 해도 됐던 건데 마감할 때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그런 대관식이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제 큰 누나 아는 분이 이제 출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엄마들 한복도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이제 엄마들 같이 가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정말 이제 큰오빠 때 첫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진짜 막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막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이제 어머님 따로 엄마 따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는데 거기가 막 엄청 대형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플래너를 붙였던 것도 아니고 플래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작은 한복집에 간 거여서 이렇게 알아본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최대한 가까운 멀지 않은 곳으로 간 거여서 그렇게 막 옷이 엄청 다양하고 뭐 다른 데보다 많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쨌든 그 딸 결혼식이니까 엄마들 왜 분홍색 옷 입잖아요. 엄마는 일단 분홍이 마음에 들었어. 큰오빠 때는 이제 파란 걸 입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초록색 옷을 입긴 했는데 아무튼 한복도 되게 일사천리로 그냥 골랐어요. 큰오빠 결혼할 때 한복 고를 땐 진짜 오래 골랐는데 그냥 대충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님도 고르고 우리 엄마도 고르고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복 골라서 그날 한복 각자 입으시고 원하시는 액세서리까지 다 하고 머리도 다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멍게불에 콩 튀겨 먹듯 연애하고 한 달하고 20일 만에 한 거지만 실제로 결혼 준비는 진짜 한 달 만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연애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돼요. 나는 욕심이 결혼식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딱 사진에만 욕심이 많았어서 사진만 남을 뿐. 식은 남지 않는다. 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것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결혼식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신부 맨날 정신없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고 그 대기실에 막 사람들이 보러 오고 이게 막 무슨 기분일까 저게 어떤 기분일까 막 생각하면서 나는 안 그럴 거다. 난 작은 결혼식 할 거다. 진짜 리얼 작은 결혼식 할 거다. 라는 마인드로 살았었거든요. 큰오빠 결혼할 때부터 엄마한테 주입했어. 나는 무조건 작은 결혼식. 아무도 부를 생각하지 마라. 큰오빠한테 다 불러라. 뽕을 뽑아라. 나 때는 아무도 안 부를 것이다. 엄마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 그때 또 코로나가 또 심했고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불만이 없는, 모르죠. 속으로는 아쉬웠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내 귀에 안 들렸으면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덕분에 사진도 여유롭게 찍고, 또 아빠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냥 사진 작가 이런 것도 안 부르고 아빠한테 사진 찍어달라 했어요. 아빠 사진 좀 찍어줘. 신부 아빠인데. 찍사 겸 아빠야. 우리 아버님이 축사하시고 우리 아빠는 저는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그런 말하고 뭐야 이거. 아빠 말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말하는 거지? 혼자 또 짜증이 나고 막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말을 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나중에 아빠한테 성질 내고 그런 말을 왜 해? 막 이러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 날도 둘째와 결혼식 날 메이크업 받고 개싸웠어요. 뭐 하다가 결혼식이 다냐 이러더니 다다. 너희 오지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네. 신랑 앞에서 신랑이 그때 그 자리는 없었나? 막 나 화장 다 했는데 막 울고 빡쳐가지고 깊은 빡치면 눈물 나는 거 있죠. 막 슬퍼서 아니고 막. 우리 오빠 욱하는 면이 있었거든. 함께 우울했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뭐 모여서 하는 결혼식에 나를 빡치게 가만둘 수 없지. 결혼식이 다냐는 오빠의 말에 다지 그럼. 결혼식이 대수냐길래 대수지 그럼. 나중에 미안해서 오빠가 막 제 남편한테 따로 막 가가지고 꿍얼꿍얼 말을 하고, 또 우리 오빠들이 또 제 뒷담화를 열심히 까셨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래서 결혼하면 손절이다 너네랑은, 이런 생각을 하며 결혼식 얘기하니까 진짜 그림 빨리 그리네. 그래서 그날 결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조촐하게. 그리고 내 친구들은 줌으로 입장했어요. 진짜 웃겨. 내 친구도 결혼식이라고 애들 막 다 그냥 자다 깨서 부스스한 얼굴로 했는데, 어떤 내 친구는 진짜 결혼식 그 하객 복장 입고 정말 정갈하게 참여한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고맙잖아. 나는 걔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웃긴 거야. 또 우리 찍사2가 우리 새언니였거든요. 새언니가 또 내 친구들 보이게 사진도 찍어주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하얀 원피스 그냥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뭐 좋은 거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 좋은 거 살 걸. 좋은 거 사서 계속 결혼기념일 때마다 입을 걸 좀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럼 막 왜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왜 예물 그 뭐 이렇게 예식 그런 이브 때 많이들 사입나 막 미샤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옷들 사잖아요. 없지만 성천하니까 좀 넣어볼까요? 그런 데서 옷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데서 좀 괜찮은 옷을 사서 좀 입을 걸. 좀 그게 조금 아쉬웠다. 괜찮지 않나요? 여기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보라색 꽃이 생각보다 많아야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몇 대 없는데 이게 자잘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곧 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11월 5일이어서 그때가 연애 2주년이고 결혼기념일은 한 달 반 뒤라서 이게 결혼 그 사귄 날짜를 챙기기도 결혼했으니까 결혼기념일만 챙기면 되지 하는데 나는 연애를 또 너무 짧게 했으니까 안 챙기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손해보는 기분. 그래서 그것도 챙기고 싶고 근데 그러긴 너무 간격이 짧잖아요. 연애 기간이랑 짧으니까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애 2년 기념 겸 빼빼로데이 선물 겸 해서 남편이 꽃을 사줬어요. 나는 해준 게 없지만 남편은 꽃을 사줍니다. 전 편지 써줬어요. 그거면 되지 않나요? 남편은 되게 신중한 성격이라 내 맘대로 뭔가 물건을 골라서 선물하면 남편이 나중에 그걸 잘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남편은 저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뭔가 내가 마음에 들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골랐다는 게 나는 너무 좋거든요. 남편은 그게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는데 난 알아. 안 입을 거라는 거. 이제는 알아. 예전에는 뭐지?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말 못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신중한 타입이어서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 꽃이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 기억에 어디 하나 숨겨져 있나? 이걸 켜고 얘들 다 끄고 스케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여기 있었네. 까비꼬비. 그래서 저쪽이 허전했구나.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 여기 이렇게 넣어야 되나? 장미들도 좀 잠깐 지워볼까요? 이 장미 어디 갔니? 이렇게 이거 2개는 합쳐야지.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치는 잘 못 풀고 이거 일단 가리고 얘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가려줬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넣을까요? 그러면 얘 뒤로 가야 되니까 이쯤에다가 사진에서는 어디 있었지? 얘도 거의 안 보이네. 여기 응? 하나 둘 사진에서도 안 보여요? 이 뒤에 숨은 건가? 여기 있네. 에잇 하면 되죠. 이 색깔이랑 거의 비슷했으니까 뭔 얘기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대망의 결혼식을 마쳤다. 그리고 지금 산지 2년째고 결혼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고 이벤트를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벤트 바보고 그게 좀 아쉽고 이렇게 있으니까 채소는 좀 올리고 이벤트 자꾸 들키고 프로포즈 나한테 들켰고 우리 남편 프로포즈하고 몸살 난 거 알아요? 그 남산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남산이야. 그래서 혹시 남산가? 해서 들켰어. 들켰지롱. 여기를 좀 지워야겠다. 잉. 근데 그날 남편이 나름 옷을 그래도 프로포즈니까 챙겨 입겠다고 트렁크에다 꽃다발 숨기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근데 간절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정장 같은 걸 나름 입겠다고.
오셨는데 간절기용 옷을 입고 온 거죠. 좀 밝은 걸로 처리를 해야겠다. 너무 뭉땡이 같아. 근데 남산은 케이블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케이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차긴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대.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남산 올라가는 방법 검색해가지고 식당은 예약은 해놨고 검색을 열심히 해서 어디에 가가지고 차를 대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된다 막 이거를 열심히 찾고, 그때 근처에 동국대학교인가가 있어서 또 거기 애들이 뭐 논술 시험을 보러 왔을 때여서 12월 말이니까 이제 애들 한창 수능 끝나고 논술 막 이런 거 볼 때잖아요. 그 애들이랑 섞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웃기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꽃가지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좀 심심하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그 식당이 올라갔고, 이게 파인다이닝으로 이제 식사 코스 요리로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 그건지 모르고, 그리고 남산 그 꼭대기에 있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스토랑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었고 남편도 속상해하고 난 괜찮은데 이건 지우야겠다.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남산에서 뭐 네컷 사진 이런 것도 찍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오는데 계속 추워하고, 남편은 나도 좀 추웠겠지만 남편보단 덜 추웠죠. 아니 그날 막 예쁘게 하고 와야 돼 막 그러고 막 갔는데 비밀이야 이러는데 어떻게 프로포즈이지 않은 거를 즐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 웃기죠? 벌써 또 1시간을 넘게 떠들었어요. 좀 치우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이쪽으로 이걸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더 수정할 거 없으니까 합칠까요? 나는 이제 수정은 없다. 안 돼! 됐어. 아이패드 그림은 이런, 아이패드 배터리 다 됐나?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돼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살짝 기울일까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기 유리병은 그냥 집에 있는 컵에다 넣은 건데 여기 유리병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1시간 반이 될 것 같으니까 유리병 마무리해서 올리는 거는, 완성된 그림은 인스타에 올릴게요. 인스타도 보라는 뜻이. 화면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쓸마. 미안해요. 사실 그림 안 보고 떠드는 거 들었던 거 다 알아요. 여기서 계속 그렸어야 됐는데 망했네. 아무튼 침대에서 그리니까 따숩고 좋네요. 테이블보다는 역시 침대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트리를 꾸미러, 트리를 산 빈티지 소품샵에 가가지고 사장님들과 트리를 꾸미러 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감아야 돼요. 머리 감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럼 안녕. 오늘은 길었어요. 손이 너무 많이 자서 부어서 반지를 뺐어요. 제 애벌레 같은 손으로 안녕. 안녕.